지금부터는 독특한 지형들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시험 범위가 이제 2단원 끝까지잖아요. 이제 마지막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화산 활동으로 만들어진 지형, 화산 지형의 형성과 특징이라는 것을 먼저 볼 거고요. 그 다음에 카르스트 지형, 처음 봤을 수도 있는데요. 요 카르스트 지형을 먼저 잠깐만 이야기하자면은 석회암이라는 이 암석이 있습니다. 이 석회암이라는 암석이 화학적인 풍화 작용인 용식 작용을 거치게 되면 이게 물에 녹아서 침식이 됩니다. 이로 인해 가지고 카르스트 지형이라는 세계의 독특한 지형들이 만들어지거든요. 요 카르스트 지형의 형성 과정을 찾아보고 이해하고 이 지형을 활용한 사례, 대부분은 이제 관광산업, 시멘트 원료로 사용이 되기 때문에 이 시멘트 산업으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산업에 대한 내용 알아볼 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해안 지형입니다. 세계적인 해안 관광지 지형은 어떻게 형성되고 이용될까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모래사장, 모래해안, 암석으로 되어 있는 암석해안, 여러분들이 서해에 놀러 가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갯벌해안, 크게 총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을 해서 어떻게 형성되고 이용되는지를 볼 거고요. 최근에는 이 해안 지역을 개발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훼손이 되고 있으니 어떻게 이것을 대비를 할지 문제점과 해결책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일단은 첫 번째 화산 지형으로 만들어진 지형을 보려고 하는데요. 이 화산 활동으로 만들어진 지형은 여러분들이 아는 게 좀 있을 겁니다. 바로 얼마 전에 제주도도 다녀오셨고 하죠. 자, 이 화산 활동으로 만들어진 지형 하면은 아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생각하기론 오름이라는 아이를 좀 생각을 많이 할 거예요. 오름이라든지 한라산 백록담,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거는 그런 아이들이 있겠는데, 우리가 화산 활동으로 형성된 지형과 그 특징들을 좀 보려고 합니다. 자, 화산 지형으로 유명한 세계적인 관광지는 어디일까? 마치 여행지리의 한 챕터인 것 같습니다. 자, 먼저 보시면은요, 화산 지형, 우리가 세계 대지형 하면서 대륙판이랑 해양판이 만나는 지역, 이런 데서는 화산 활동이 굉장히 이제 많이 일어난다라고 했었던 거 기억나시나요? 지하 깊은 곳에 있는 마그마랑 가스가 지각의 틈이나 약한 부분을 통해서 지표로 분출해서 형성하는 걸 이제 화산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화산이 총 지금 보시면은 세 가지의 화산체를 형성한다라고 하는데, 이제 몇 번 얼마나 많이 분출해서 쌓여서 만들어졌냐라고 해서 성충화산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보통 애들이 이제 잘 생각하는 게 종상화산, 순상화산입니다. 생긴 게 종 모양이다, 생긴 게 방패 모양이다라고 해서 종상화산, 순상화산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최근에는 이런 다양한 구분들을, 여러분들이 지리학을 전공을 하실 건 아니겠지만 이걸 좀 구분을 하거든요. 근데 여기 세계지리에서는 그렇게까지 깊게 설명을 하지 않기 때문에 대충 어떤 지형들이 있는지 정도만 이제 파악하시면 되고,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정도만 파악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되게 잘 출제되는 개념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보통 칼데라라는 개념, 주상절리라는 개념, 용암동굴, 용암대지, 그 다음에 간헐천, 이런 단어들 그리고 개념들이 잘 언급이 됩니다. 특히 이 간헐천을 가지고 이 하천처럼 보이기 때문에 글자가, 이것만 가지고 또 모의고사에서 출제가 되는 경향이 자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번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칼데라라는 아이 먼저 볼게요. 칼데라, 이름이 조금 생소하실 건데, 칼데라라는 말은 뭐냐면은 가마솥이라는 단어를 칼데라라고 한다고 합니다. 이 칼데라가 어떻게 생겼냐면은, 여러분들 보통 화산 활동하면은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나요? 이 지하 깊은 곳에서 마그마가 이렇게 분출을 하죠. 근데 마그마가 뿡 분출을 할 때, 제가 그림을 참 못 그리네요. 이상하게 생겼네요. 자, 마그마가 지하 깊은 곳에서 분출을 할 때 보통 하나의 분화구를 통해서 분출을 해가지고 쌓여서 화산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근데 요 윗부분을 자세히 확대를 해보니까 요렇게 화구 부분이 요렇게 약간 파여 있었어요. 근데 이 안에 지금 마그마라는 아이가 올라와서
결국에는 분출을 해서 형성되다 보니 시간이 지나면 이 안에 있는 아이들이 점차 사라지거든요. 요 안이 텅 비어버립니다. 이게 텅 비어버리게 되면은 무거운 이 땅이 가만히 있지 않고 한번 무너져 내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보시면은 요 말이 있습니다. 화구 부분이 무너져 내려 칼데라가 형성되고 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거를 어려운 한자말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함몰됐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냥 분화구, 화산 쇄설물이라고 여기 어려운 말로 되어 있어서 화산 쇄설물, 이거 왼쪽에 보시면 화산 쇄설물, 화산 쇄설류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화산 쇄설물이라는 거는 화산 활동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여러 가지 화산재 아니면은 뭐 화산 암석, 이런 아이들을 말합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다 섞여서 나올 때 화산 쇄설물이라고 표현하는데, 여기 보시면은 화산재, 화산가스, 그다음에 여기 보면 여러 가지 돌들, 이런 아이들이 있죠. 이런 것들을 화산 쇄설물이라고 표현합니다. 말이 되게 어려운데 그냥 화산이 분출해내는 것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것들을 다 분출하고 나니까 이 안이 텅 비었어요. 텅 비어서 함몰되어 가지고 만들어진 아이가 칼데라입니다. 근데 이 칼데라에 여러분들 나중에 물이 고이게 되면 뭐 비가 내렸든지 아니면 뭐 지하수가 올라왔든지 하게 되면은 이 칼데라에 호수가 형성이 됩니다. 이거를 칼데라호라고 해요. 그래서 첫 번째 개념, 우리가 본 거 칼데라라는 아이를 봤습니다. 물이 고이면 칼데라호입니다. 자, 뜨거운 용암이 식을 때 여러 방향으로 수축이 일어나면서 기둥 모양의 전리인 주상전리가 형성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상전리라는 말이 이 한국 지리할 때는 되게 좀 중요하게 언급이 됩니다. 한국에서는 좀 볼 수 있는 곳이 많이 있거든요. 이 주상전리라는 말은 풀어서 설명하자면은 주는 기둥을 말해요. 기둥주. 자, 기둥입니다. 주는 기둥을 의미해요. 상은 모양입니다. 기둥 모양의 전리라는 거는 돌의 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돌의 틈. 그래서 기둥 모양의 틈이 생긴 아이들을 주상전리라고 이야기를 하고, 어떤 기둥 모양이냐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뭐 자연 상태에서 가장 견고한 도형이 여러분들 육각형이래요. 이 현무암이 급속하게 냉각을 하게 되면은 수축 중심점이라고 해서 육각형 모양의 이런 모양을 만들면서 틈이 생기고, 요런 아이들이 이렇게 모이게 되면은 이걸 주상절리라고 표현을 한답니다. 그래서 주상절리라는 말이 나오면 화산지형이구나 라고 보시면 됩니다. 형성 과정, 형성 원인 뭐 이런 것들이 되게 지형할 때는 중요한데, 얘는 간단합니다. 그냥 용암이 식을 때, 뜨거운 용암이 식을 때 수축이 일어나면서 기둥 모양이 되었다. 이게 이제 포인트가.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용암 동굴입니다. 자, 동굴이 형성이 됐어요. 용암에 의해서 동굴이 형성됐는데, 자, 이건 어떻게 형성됐나 한번 봅시다. 용암이 분출할 때는 상층의 용암은 굳어지고 하층 내부의 용암이 흘러가면서 용암 동굴이 형성이 됐다라고 합니다. 이건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냐면은 되게 어렵지 않아요. 쉽습니다. 어떻게 쉽냐? 용암이 흘러가겠죠. 특히 이 찐득찐득한 점성은 낮고, 유동성, 흐르는 성질이 되게 큰 대표적인 게 현무암질 용암이 있습니다. 자, 이 현무암질 용암이니까 좀 붉은색을 써볼게요. 자, 어디선가 분화가 돼서 현무암질 용암이 이렇게 이제 바닷가, 이 경사가 낮은 곳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흘러가다 보니까 이 공기랑 맞닿아 있는 상층부는 빨리 식어요. 빨리 식으면서 굳습니다. 근데 내부에 있는 부분은, 색깔 좀 더 빨갛게 할게요. 내부에 있는 부분은 아직 식지 않고 굳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 흘러내려가요. 그래서 윗부분은 굳어가지고 이제 딱딱하게 굳었는데, 안쪽 부분은 이제 용암이 슝 하고 다 지나가 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은 요 안쪽에 텅 빈
공동 비어있는 부분이 생기게 되는데 이렇게 형성되는 이제 아이를 용암동굴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용암이 겉은 빨리 식어서 굳어지고 안쪽은 여전히 이제 뜨거우면서 유동성을 이제 흘러가는 성질을 띠기 때문에 이런 용암동굴이 형성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또한 이 점성이 약한 현무암질 용암이 그냥 지표를 덮어서 평탄하게 만들어 놓은 대지를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용암대지라고 합니다. 네 번째는 용암대지예요. 그냥 평평한 용암이 그냥 현무암이 평평하게 이제 대지를 형성했을 때 용암대지라고 합니다. 자, 이런 지형들이 있고 여러분들이 이제 보러 갈 때 특히 세계적으로 대표적인 화산 지형들을 보러 갈 때 이제 좀 많이 신기해하는 게 저도 아직은 본 적이 없습니다. 뭐가 있냐면은 간헐천이라고 합니다. 이 간헐천이라는 게 이 아이슬란드에 되게 유명한 곳이 있고 그 다음에 미국의 옐로스톤이라고 하는 국립공원에서도 좀 유명한 곳이 있습니다. 미국의 옐로스톤 국립공원 에 이제 간헐천이 좀 유명하고 일본은 이제 화산 활동이 일어나기 때문에 뭐 베프라든지 되게 다양한 온천으로 유명한 지역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리고 아이슬란드라고 하는 지역도 온천으로 유명합니다. 근데 이 온천의 열을 이용해서 이 지역에서는 화초랑 채소도 재배하고 난방에도 이용을 하고 지열 발전도 굉장히 많이 하는 걸로 유명하죠, 아이슬란드. 그리고 하와이라는 곳도 역시 화산 활동이 되게 많이 일어나고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보통 이제 20, 30대 모르겠는데 30대쯤 되면은 하와이 하면은 신혼여행지, 네, 그걸로 되게 유명한 걸로 정평이 나 있습니다. 보통 여러분들 결혼하실지 안 하실지 모르겠지만 신혼여행 하면은 하와이 아니면은 뭐 몰디브 이런 이야기 하죠. 최근에는 발리도 많이 가던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화산지대에는 이제 금속 광물들이 굉장히 풍부하다라고 합니다. 금, 은, 구리, 망간 같은 금속 광물이 이제 풍부하고 이 화산재가 또 엄청나게 또 비옥한 토양을 만들어 준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 화산지대에서는 금속 광물이 좀 많이 나타난다.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하나 기억해 줄 게 구리 있습니다. 구리. 칠레의 구리 되게 유명하거든요. 칠레. 왜 칠레가 안데스 산지도 있고 하잖아요. 그 안쪽에 보면은 구리 광산으로 유명한 초키카마타 뭐 그런 광산이 있다고 합니다. 금속 광물이 또 풍부한 걸로 좀 보시면 되겠고 화산재가 쌓여서 만들어진 화산해토가 농사에 도움이 많이 된다. 대표적인 곳이 또 이 화산해토 하면은 이탈리아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이탈리아 북부에 무슨 베수비오 화산 거기서 이제 빵빵빵 옛날에 뭐 터져서 폼페이도 만들어지고 하는데 아무튼 그런 이제 이탈리아 지역의 이 농사 이런 것들 보시면 되겠고 인도네시아 지역에서는 지열 발전도 많이 한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 화산 세설료, 화산 이료, 뭐 화산재 등이 인간에게 피해를 주기도 하죠. 화산 활동이 일어나면 당연히 대피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근데 칼데라호의 형성 과정,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었죠. 한번 이제 분화구가 중심 분화라고 해서 하나의 화구를 통해서 분화가 이루어지고 나면 이 안쪽이 텅 비어버리게 됩니다. 화구가 한번 무너져 내려서 이제 칼데라가 만들어지는데 여기에 물이 고이면 칼데라호라고 합니다. 자, 왼쪽에 보시면은 간헐천, 미국의 옐로스톤 국립공원이라고 하는데 간헐적이다라는 말은 이제 늘상 있는 게 아니죠. 어쩌다 한 번을 말합니다. 어쩌다 한 번. 어쩌다 한 번씩 이 물이 솟구쳐 오릅니다. 그게 신기해요. 이게 좀 규칙적인 지역도 있고 불규칙적인 지역도 있는데 이 안에 이제 지하수가 있고 그 밑에 마그마가 있겠죠. 그래서 마그마가 이 지하수를 뜨겁게 데핍니다. 데펴서 어느 순간 이제 끓게 되고 끓은 애들이 한번 이제 100도가 넘어가면 수증기가 되면서 팡 하고 솟구친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언젠가 또 기다리다 보면 또 팡 솟구치고 그래서 간헐적으로 하천이 만들어지는 것 같이 보인다라고 해서 간헐천이라는 아이가 있습니다. 이게 화산 지형으로 되게 많이 출제가 돼요. 자, 오른쪽에 보시면은 아이슬란드라고 하는 지역에 블루라군이
에쿠아도르이라고 하는 또 지역입니다. 보시면 지열발전소도 있고 온천도 이제 같이 옆에 같이 있죠. 이 안에 있는 머드가 피부에 그렇게 좋대요. 그래서 블루라군 이 지역을 찾아보면은 사람들 얼굴에 머드팩 하고 있는 그런 사진들이 되게 많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면은 칼데라호, 에콰도르에는 칼데라호인데 보시면은 한번 함몰이 됐다라는 거, 그 다음에 물이 고여 있다라는 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백두산 천지가 칼데라호입니다. 혹시 한국지를 하실 분이 있으려나 모르겠지만, 네, 칼데라호가 우리나라라고 할 수 있나요? 네, 우리나라에도 있다. 네, 한반도에도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